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함께 빠숑의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서울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클라이언트랑 1시간 정도 미팅을 했는데, 건설사분이세요. 근데 이제 서울이 25개 군데, 이게 이제 강남구가 제일 비싸고 좀 도봉구가 제일 싼데, 이렇게 좀 시세가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강남 쪽에 일자리가 많고, 이제 일자리가 많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기반시설이 많아진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이 너무 비싸고, 도봉구 너무 싸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들일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가격대라고 하는 것들이 임의적으로 강남구는 얼마 하겠어라고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소비자 스스로 그렇게 지불을 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서 그렇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가격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은 드렸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로 꼬집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강남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도봉구의 수요는 강남구보다 많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2000년도부터 이제 평당 시세입니다. 아파트 평당 시세인데요. 2000년도에는 강남구가 103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아마 평균으로 1000만 원 넘었던 최초의 해로 알고 있고요. 이때 도봉구가 425만 원이었던 거죠. 보시면은 이제 강남구만 1000만 원이 넘었었고요. 서초구부터 나머지 구들은 다 이제 1000만 원이 안 됐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서초구가 강남구에 육박하긴 했지만요. 그때는 오히려 서초구보다도 용산구가 더 시세가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용산구도 그렇게 낡지만은 않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서초구하고 송파구는 새 아파트가 이때는 거의 없었었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좀 차이가 났었을 텐데, 이제 점점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간간히 입주를 하고요. 용산구는 진짜 새 아파트가 거의 입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첼리투스라는 아파트가 2015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 빼고는 예, 아파트 이제 물론 이제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이제 그 파크타워 시티파크가 입주하는데 세대수가 많지는 않았었고요. 아무튼 용산구는 1000세대 이상 입주한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용산구의 시세를 역전한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 순위하고요. 아마 2018년 순위가 다를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입지가 좋아지는 호재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교통이 좋아지는 것들, 일자리가 좋아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인데,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이 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강남구, 2등이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가 서울시 평균 시세보다 좀 높은 지역들이고요. 광진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은평구, 노원구, 구로구, 광북구,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까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상위 8개 구와 이제 하위 17개 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그 강남구는 평당 1000만 원을 넘은 다음에 2003년도에 3년 있다가 바로 2000만 원대를 넘고요. 또 3년 있다가 3000만 원대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올라가다가 2007년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조정이 되다가 10년부터 아마 하락기가 시작이 됐었고요. 2013년도가 단기 저점이었었고 다시 상승을 점점 하다가 2017년도, 18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가 이제 투기적으로 지정이 됐고, 예,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서초구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400만 원대부터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요. 일단은 이제 평당 1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아직도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 17년도에 롯데캐슬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랑구보다 낮은 지역이었었는데
심지어는 도봉구보다도 나눴었죠. 2013년도까지는. 근데 이제 도봉구나 중랑구에는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지 않고 이제 금천구가 새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예, 지금 이제 23위가 됐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뭐 출렁거림이 있죠. 일단은 2008년도에 한 번씩 쑥 꺾이는데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가 네, 많이 꺾인 게 아니라 2013년도에 많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단기 고점을 찍고 좀 조정 국면, 그러니까 이게 보합 국면으로 가다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아마 이때가 아마 이제 그 하락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14년도부터 쭉 오르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는 많이 오르는 장세였었고요. 지금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1등을 한 번도 뺏긴 적은 없고요. 지금 2등하고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과의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다시 좀 붙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강남구는 새 아파트가 없었고, 이제 반포구 같은, 그러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동에 새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송파구도 순위가 낮았다가 지금 3등까지 올라온 상태고, 용산구는 과거에는 이제 2등까지 했다가 지금 4위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성동구부터 해서, 성동구부터 해서 은평구까지 또 한 축이 모여 있고요. 노원구부터 도봉구까지 한 축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3, 4, 4개 집단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윗집단에서는 밑에 집단으로 이사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집단 내에서는 또 이동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소비자 조사라든지 소비자 트렌드 조사를 하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2018년도 12월 말일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서울 25개구의 평당가를 정리하는 건데요. 일단은 강남구 같은 경우, 서초구 같은 경우 평당 4천만원 후반대잖아요. 강남구나 서초구 사시던 분들이 송파구나 용산구로 이사를 안 가시려고 하세요. 한 단계 아래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송파구나 용산구에서는 이제 강남구, 서초구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강남구나 서초구 시세가 높게 유지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서초구에서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로는 거의 이사를 안 가려고 합니다. 절대란 말은 쓰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안 가려고 하시고요.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에서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십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시세가 높은 쪽은 이 밑에 지역에서 위로 가려는 수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위에 지역에서는 밑으로 가려는 수요는 적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아닌 이제 반대되는 이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수요들은 이제 단순히 시세만 조정될 뿐이지 수요 자체가 빠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서울의 하위구 정도, 하위구 같은 경우는 악재가 생길 경우에는 이탈을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상위구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뭐 과천 정도만 빼면은. 근데 서울의 하위구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권에 있는 뭐 양질의 택지개발지구, 뭐 신도시 같은 경우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각 구에서 현재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호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교통이 좋던 아니면 일자리가 좋던 새 아파트가 이제 생기던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시세를 계속 꾸준히 트래킹을 해야겠지만, 관찰을 해야겠지만, 시세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서울은 분화가 계속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되고 있고, 더 이제 본격적으로 분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까 뭐 4개 집단 정도로 구분을 해드렸었는데, 25개 집단, 더 나아가서요, 각 구에서 도움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5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 집단으로 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같지 않아요. 일단 아파트 상품도 다르고요. 입주민의 계층도 다릅니다. 이건 좀 뭐 신분제 사유는 아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랑 보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하는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불하는 그런 것들도 다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같아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데 똑같은 세금, 같다고 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는 세금을 많이 내고 어디는 세금을 조금 내잖아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예,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이 분화되는 이야기는 서울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추천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 8,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1만 명이 곧 가까이 올 텐데, 1만 명이 되는 날에 미니 특강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올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틀어놔 주세요. 고맙습니다.